되려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 되려니까 자꾸 꼬이더라고요. 제가 5학년 부장인데 옆에서 보니까 아이들이랑도 어긋나고 처음에는 부모들이랑 어긋나고 그 기간제 선생님에서 이제 원래 선생님 돌아오시는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아이들이 안 그랬는데 1학기에 제가 분명 알던 5반 아이들이었는데 잘 다르게 행동하더라고요. 다 같이 수업을 안 들어간다거나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한다거나 교실이 정말로 난장판이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안 되려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뭐 한 말 한마디가 시위하시 되어서 선생님이 정말 온팡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딱 그 날이 기억나는데 아침 10시에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학교에 오셨다가 애들 수업해야 되니까 우리가 3시에 올 거니까 딱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연구실에 우리가 이제 1시 10분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5학년은 늘 화기애애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시한부 3시 1시간 뒤에 올 텐데 선생님이 이제 맞대응할 자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후배들이었는데 이제 2시가 되어서 6교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진짜 들어가기 싫어. 짜증나. 다른 거 우리 뭐 할 거 없을까? 근데 신규 선생님 2년차 선생님이 있었는데 건영아 너 딴 거 빨리 알아봐라.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냐? 뭐 이런 게 농담처럼 되다가 2시 5분이 되었는데 6교시가 시작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보는데 너무 답답한데 그 순간은 진짜 방금 글자 나왔는데 여기 진짜 엉망진창이다. 애들은 복도에서 선생님이 안 들어오면 누가 하나라도 쪽쪽할 것 같아. 달리고 밖에서 소리는 복도에. 근데 안에는 교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교사들로 5명이 꽉 차 있고. 그래서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그날 하루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답답할 때 찾는 사람, 이 정희 언니인데 그때쯤에 제가 인디스쿨에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요. 10월이었나? 그때쯤에 우리 배우서 짧게 열자. 그래서 배우서 하려고 지금 여러 선생님들과 나눈 그 가운데 이야기를 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원고를 다시 읽는데 너무 그 구름 둥둥 뜨는 소리 같은 거예요. 여기는 진짜 엉망인데 내가 여기서 무슨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우리 시를 써야 해요. 아이들을 사랑해야 해요. 글쓰기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 저기 피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는데 결국 선생님은 그 학부모들이랑 3시부터 6시까지 할 때 계속 사과만 하다가 그 다음날 여기 퇴직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고서는 병간에서 안 들어오셨어요. 학교에 아이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선글라스 끼고 오셨다가 그냥 그 집으로 가신 뒤로 나의 학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희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원래도 잘 울지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정희 언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만 겪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만 겪는 것도 아니니까 야 나와 술 한잔 사줄게라든가 아니면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재정희 선생님은 숙제를 줬습니다. 재정희 선생님이 한번 제가 해줄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지금 이 상황을 교실 일기로 써서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어. 네가 겪은 그 일은 사실 나도 비슷하게 겪고 있고 아마 전 국민이 못하는지 정도의 차이일 뿐 겪고 있는 일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글쓰기가 어떤 의미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일을 네가 꼭 했으면 해. 많이 네가 생각하는 글쓰기가 이런 아름답지 않은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글 쓰면서 한번 찾아봐. 네가 찾은 이야기가 우리 글쓰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수도. 이 말을 전화로도 하고 그 다음에 톡으로 다음날 아침에 또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가장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라고 뭔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범죄인 날 가지고 숙제를 주면
택시에서. 그러고서 그 다음날부터 거의 전사처럼 뛰었던 것 같아요.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같이 뛰고 안 들어오면 잡아다니고 오바나이들 수업 들어가가지고도 걔네랑도 막 시를 막 읽어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오반에 짱이 있는데 짱 은우를 제가 복도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은우가 그날도 난리를 쳤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복도에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교실을 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저기서 딱지치기를 한단 말이야. 막 싶어가지고 딱 잡아서 뭐 얘기를 하다가 순간 딱 스쳐 지나간 생각이 그 1학기 때 선생님을 아이들이 제대로 작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게 딱 생각나서 은우야 너 향 선생님 보고 싶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야? 이랬더니 그 우리 짱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고개만 끄덕여서 그 아이가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고 니네가 제대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나눌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교장 교감 선생님도 다 그렇고 우리 모두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랬더니 아이가 정말 품에 쏙 안기더라고요. 그 순간 이 소설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막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드라마나 막 소설은 일부러 피해서 안 읽고 이랬는데 이 소설은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읽고 싶었거든요. 최진영 씨가 쓴 소설인데 해가 지는 곳이에요. 세상이 지옥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려 해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악마야. 함께 있어야 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서로를 보고 만지고 노래하며 사람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해. 이 구절이 그 아이 앉는 순간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진짜 엉망진창인 곳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 두려움, 이런 거, 미움, 이걸 탄핵해야 될 게 학부모가 아니라 아니면 흥지는 민원 관리자,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사지로 더 내모는 그런 관리자가 아니라 탄핵해야 될 게 두려움과 미움을 탄핵하고 내 마음의 사랑이 들어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시국선이 나한테는 글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앙이 그 소설 구절에 있어요. 재앙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재앙을 닮아가지 않겠다. 어쩌면 막 이런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되라고 몰아가는데 내가 그거는 안 따라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딱 찰나 생각이 드니까 이 시국에 사실 왜 글쓰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시국이니까 써야겠다. 더 써야겠다. 나한테는 글쓰기밖에 없구나. 저한테는 글쓰기가 사랑의 다른 이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선생님들마다 이 자리에 다른 거 다 넣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국이니 술을 마실 수밖에, 이 시국이니 내가 춤을 출 수밖에, 이 시국이니 노래할 수밖에, 이 시국이니 탁구 칠 수밖에, 우리 형제 선생님 이 시국이니 시를 쓸 수밖에, 재현 선생님도 이 시국이니 달릴 수밖에 다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여기 좀 더 해볼 용기. 그래서 선생님께도 제 거의 첫머리에 하고 싶은 얘기 다 있어서 이제부터는 조르셔도 돼요. 요까지 또 다음 주까지 보시고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요. 이 소설 구절인데 종말이 다가왔을 때 언니가 동생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랑을 부탁하겠다. 내 사랑을 부탁받은 선생님들과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그래서 사랑을 품고 세상 끝까지 돌진해 봅시다. 사랑의 다른 말이 저한테는 글 쓰는 교실 이야기거든요. 이 시국에도 이 이야기들이 살아남아서 사랑을 품고 뭐 너무 비장하게 말고 좀 가볍게 세상 끝까지 돌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부터 올해 우리 5학년 일반 아이들 23명이랑 살아온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정희 언니가 얘기했잖아요. 방법 이런 거는 뭐 따라 해보는 것도 좋고 선생님들 교실 가셔가지고 가볍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잘 안 되면 아유 중구미 스타일이니까 잘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른 것보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랑 글 쓰려고 했을 때 간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봐주십사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이랑 올해 아이들이 23명이 저는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얌전할 수가 싶었어요. 학원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행복학교라고 해서 왔는데 정말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5학년이 학원 숙제하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얘네 입을 열게 해야겠다는 고민도 처음 해봤습니다. 이 교사 선생 한지 10해가 넘었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협박을 했어요. 하루라도 그날에 자기 목소리를 나한테 안 들려준 사람은 집에 못 가. 이렇게 하니까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매주 그 달날, 월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주말 이야기하는 시간이라 이름 붙이고 말을 자꾸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진짜 주말에 있었던 얘기만 하는데 점점 하니까 이야기가 산으로 갔다가 깊은 바다로 갔다가 정말 막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날은 내가 이런 이야기만 아이들이랑 하고 있어도 되나 이런 날이 들었는데 저는 애들한테 이제 허락받고 가끔 녹음을 하거든요. 예, 사진 찍는 것보다 요새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도 녹음하고 이야기도 녹음하는데 녹음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꾸 들으니까 너무 훌륭한 이야기판이 펼쳐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잘 안 들리죠? 자, 들어봐. 얘들아, 나원이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냐니까 유림이가 답을 안 돼. 자, 유림이가 근육끼리 맞는 딸라서 그러면 그가 아니라고 원숭이가 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지나해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나오나 뭐든 물어봐. 얘네 다 답해줄 수 있어. 또 네. 자기 먼저요, 아래 먼저요. 그 전문가 있잖아. 그러니까 닭이 아닌 미세 같은 게 걔네들이 결혼해서 알라는데 그게 닭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제일 모범생인 서정이가 선생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엉덩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야. 이성적인 지아 말 들어봐. 이성적인 지아가 지아야. 닭이 아닌 두세 같은 게 이렇게 나왔다. 여기는 두세 같은 게요. 얘네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 낳았는데 그게 닭이 된 거예요. 닭이 먼저야? 우리 반에 서정이 안다. 이 밖에서 보면 아니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고 급한 얘기들이잖아요. 이거 국어 시간이거든요. 제가 달날 1교시는 무조건 국어 시간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제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 없던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이 많아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이걸 이야기 나눠보자고 한 해 동안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자기 얘기, 자기 집 얘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졌어요. 주로 이제 또 이날은 이렇게 질문이 오간 거 우리 민찬이가 질문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럼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일요일 3시 때 자전거 타러 학교 왔는데 시윤이랑 애랑 오르막길 있잖아요. 거기서 한손 떼고 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두 손 다 뗐거든요. 근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너도 왔거든요. 그게 돌아지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더 하려 했거든요. 근데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한숨 떼고 달렸거든요. 그러다가 중심이 왼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넘어졌는데 이상하게 팔이랑 다 멀쩡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허벅지 쪽에 상처가 난 게 있대요. 근데 신경 안 쓰고 계속 탔거든요. 이번에는 페달한 게 발 두개 올려가지고 타는 거 있거든요. 근데 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잘 타는 걸 어떡해요. 사실 제가 지금 민찬이 좀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막 옆에서 막 이제 추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자전거 영재반이 나가도 되겠다. 뭐 우리 영재반 이제 재영이가 또 말하면 또 제가 그래서 하람이한테 하람아 지금 내가 너무 민찬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거 네가 좀 대신해줘 이랬더니 하람이가 야 안 죽어 괜찮아 더 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자기 얘기를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민찬이 막내 동생이 올해 지난해 태어났는데 교빈이가 뒤집기 안 난 그날 우리 언젠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을이 햄스터가 별이가 죽은 날도 알게 되었고 하람이 왕할머니 아픈 얘기도 알게 되었고 준혁이가 게임 신기록으로 24시간 넘게 안 자고 게임 해가지고 기록 세운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각 집의 동생들 뭐 이런 이야기들 형, 엄마, 아빠 싸운 거부터 시작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시간이 이 우리들 이야기판이 쓸데없는 이야기들한테 쓸데를 찾아주는 거구나. 아이들이 이 가운데 쓰기도 하고 아니면 말로 끝나기도 하지만 같이 들었기 때문에 혼잣말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같이 들은 말은 23명 가운데 한 명 기억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면 저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5학년 삼국시대 전성기 왕 이름은 우리가 몰라도 누구랑 누구 엄마 이름이 똑같은 건 알게 되었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그 승환이 하늘다람쥐 이름이 루비인 거. 우리가 을사조약 강아지와 연도는 헷갈리지만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 집 딸이 몇 살인지 우리 남편이 나보다 2살 어린 거 이런 거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다 여겨지는 게 사실은 적어도 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쓸만한 일이고 귀한 일인 거. 이런 거를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느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종업시간은 12월 말까지도 우리 같이 글 쓰고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 얘기를 드릴 텐데 저는 올해 특히 시가 심폐소생술 같았어요. 이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니랬는데 저 늘 막내고 젊었는데 잘 안 보이네. 아 정말. 학교 있다 보면 선생님 숨이 턱턱 막힐 때 있잖아요. 저 지지난해는 아침 8시 40분에 교실에 올라가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교실이 너무 먼 거예요. 진짜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20분에 주차장에 있으면 40분 될 때까지 39분까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올라갈 용기가 안 생겨서.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 토요일 일요일날 좀 숨이 쉬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보니까 지지난해에 가장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폴더를 열어보니까. 근데 지난해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시가 저한테는 심폐소생술 같았어요. 숨통이 트인달까요? 그날 학부모님들이 그때 10시에 한번 왔다가 3시에 온다 하고 갔을 때 그 2시부터 2시 40분까지가 6교시였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5반 선생님은 오히려 담당하는데 선생님 그때부터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제가 막 심장이 떨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이랑 시 읽으러 나갔어요. 그냥.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우리 같이 시 읽자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때 진짜 숨통이 탁 트이는 거예요. 올챙이 발가락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다 나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풀어만 놓으면 내버려두면 알아서들 이렇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시를 읽는데 시를 읽고 나서 전 조회대를 좋아하거든요.
옛날 조회되는 교장 선생님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쓸모없어졌기 때문에 운동장 조회 안 하니까 아이들한테 제일 재미있는 놀이터예요. 이게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하고 특히 시 읽을 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가운데로 소리가 모아지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둘러앉으면 아이들이 이 시 고른 사람, 마음에 와닿는 이 시 고른 사람 하면 다 같이 나가서 읽어요. 근데 처음 고른 게 이것도 제가 소리를 넣었는데 준호는 왜 골랐어? 친구한테 친구한테 그랬는데 친구해가지고 그게 생각났어? 도아는? 응. 한번 해야 되겠네. 승현이 얘는 하고 싶어. 몇 학년 때 했어요? 어릴 때? 승환이는? 야, 승환이 방금 얘기 들었어요? 그냥 운동장이 좋다? 네, 승환이가 마지막에 뭐랬냐면 이 시 왜 골랐냐고 하니까 운동장이 좋아서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냥 애들이 하고 싶은 말 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날 하늘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우리 학교는 산이 딱 보이거든요. 산이 있고 그 아래 진짜 드넓은 운동장에서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운동장 시를 읽으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이 나와서 읽었는데 요 시는 우리 부민이 다니는 배움터에서 아이들이 제가 여름방학 때 같이 쓴 시거든요. 따라하게 되죠. 쉼 하나에 탈탈탈을 맞춰 읽느라고 계속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는데 다미가 쓴 시인데 이걸 탈탈탈탈 따라하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이 탈탈탈탈 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제가 아이들 보고 읽어달라고 한 시가 아름 선생님이 발표한 시 맞나요? 감자는 우리가 없어도 큰다. 올챙이 발가락이 실었던 시인데 감자는 우리가 없어도 큰다. 그 줄을 제가 아이들한테 크게 몇 분만 더 읽어달랬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명이 네 이거 읽어달랄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부모가 없어도 선생이 없어도 학교가 없어도 잘 클 수 있다는 거를 제 귀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읽어달라고 했더니 또 아이들은 또 시 읽으라면 읽고 읽어달라면 읽어주고 쓰라면 쓰잖아요. 다 해줘서 이날 그러고서 의연하게 3시에 저는 못 들어가고 교장실 밖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얘기는 관리자하고 부모님은 만족해서 웃고 돌아갔고 선생님이 이제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지만 숨은 쉬었었어요 이날.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시 읽기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시를 시는 정해놓고 막 쓰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날 때도 한 번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고 썼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써오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눈만 높아져가지고 옛날부터 이호도 선생님 그 아이들 시모부터 시작해서 부산 글쓰기의 선생님들이랑 이런 좋은 시를 좋은 시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시, 내가 좋아하는 시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뭐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찬이가 이렇게 긴 시를 적어왔는데 뭐 시라고 또 이런 줄줄 풀어서 왔네 하고 넘겼거든요. 시쓰기. 근데 요거를 그 부산 글쓰기 모임 공부하러 가는 때였나 지하철에서 읽을 시간이 없다가 이러하다 딱 읽었는데
자꾸 있다 보니까 이거 공부할 만한 시인 거예요. 선생님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그게 제가 부탁드릴까? 탁 선생님. 네. 공부방 바보 구민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3학년 애가 옷을 거꾸로 입고 있길래 야, 너 옷 거꾸로 입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거꾸로 입고 있는 애가 어이가 없어서 화장실 가서 다시 입어. 그러니까 걔가 겁나 당당한 표정으로 어떻게? 아니 옷을 벗고 뒤집어서 입어. 걔는 다시 당당하게 어떻게? 형이 해줘.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답을 안 했다. 걔는 공부방 마칠 때까지 계속 거꾸로 입고 있었다. 이걸 딱 써와서 이거 민찬이 좀 붙잡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일 자주 하는 말 이 순간을 붙잡아야지 알 수 없는 제일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고 읽다가 딱 떠오른 게 그 최용재 시인의 발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애들이 신발을 바꿔 신는 건 왼쪽 발은 살짝 평생가 왼쪽 신발은 오른쪽 발에 신길 일이 없고 오른쪽 신발은 아무리 써봐야 왼쪽 발에 신길 일이 없는데 유아반 어린이들은 이 신발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이걸 한번 바꿔 신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딱 떠올랐던 게 그 어느 책에선가 탁 선생님이 그 아줌마 분장인가 하고서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그 공연하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딴 사람인 것처럼 뭐 들어가는 그 얘기가 있어서 나도 해볼까 이러고 옷을 딱 벗어가지고 이 솔기가 밖으로 나오게 뒤집어 입고 이제 민찬이 거를 시를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옷 바꿔 입은 거 그만큼 이제 제가 눈밖에 나눠지고 저를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입고서 교실에 들어가서 이 시를 하면서 야, 이 아이는 국방 바보가 아니다. 걔다. 이 옷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솔기는 평생가에 바깥바람 구경할 일이 없는데 이 한번 바람 쓰라고 해주고 밖에 이 겉옷의 이 부분 얼마나 춥겠니? 그럼 요거 한 번은 좀 따뜻하게 살이랑 맞다라고 이래 입어주는 얘는 바보가 아니다. 진짜 대단한 애다. 근데 여기 그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 누군지 알겠니? 이랬는데 아무도 몰라서 내 옷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고서 요거는 막 계획을 짜고 이랬던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이래 있다 보면 요거 한번 해볼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교실에 들고 가서 한번 해보는 편인데 애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 평생가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마음 한번 알아보자. 신발의 마음, 옷의 마음, 아니면 그 물건의 마음. 이거 이제 뭐 중학교 가면 뭐 이제 문법적으로 의인하라고 하죠. 거기에 생명을 물어넣는 거. 근데 그런 거 다 애들한테는 뭐 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 길 없는 그 마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제 설명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그날 시에는 뭐 그런 게 크게 안 나왔겠죠. 말을 길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제가 맨날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는 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때 가다가 뭐 길 가다가 낙엽이 막 굴러가는데 누군가가 낙엽이 막 굴러간다 막 시가 절로 나오네 막 이러니까 야야야 은결아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낙엽이 달리기를 한다. 나도 같이 달리고 싶 이런 거 써야 좋아하잖아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 강조했구나. 그래서 막 이런 시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시도 제가 읽어줬거든요. 발의 마음은 제가 그냥 마이크가 가까이 있는 선생님한테 그냥 부탁드릴게요. 저희 우리 박세로 선생님 바로 옆에 마이크가 있죠. 발의 마음 최영재. 평생 가야 왼발은 오른쪽 신발을 신어보지 못한다. 오른발고 왼쪽 신발을 신어보지 못한다. 유아반 어린이들은 발의 마음을 잘 안다. 그래서 종종 아무렇지도 않게 오른쪽 왼쪽 신발을 바꿔 신고 다닌다. 특히 올해 우리 반 아이들은 자기가 너무 무거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는 무겁잖아요. 근데 바깥은 여기보다 가볍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나와서 다른 것들 마음도 알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룩을 처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준이가 여기 마음이 딱 와닿았나 봐요. 글씨가 좀 작은데 준이가 쓴 시예요. 저기 우리 윤희로 선생님이 한번 좀 안경 쓰셨으니까 이제 네. 생각 버림터 이준희. 점심시간에 아이들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공을 보았다. 6교시에 보니 공은 생각하지 않고 쉬고 있다. 공도 쉬고 싶을 때가 있구나. 나도 가끔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쉬어봐야겠다. 네, 그냥 가만히 보다가 공한테 우리가 뭐 마음이 가닿는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 글쓰기 공부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공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준이도 쉬어보고 싶다 이러는데 준이가 여기서 이제 뭔가 알아챘나 봐요. 그 다음 주에 시를 또 적어온 거예요. 우리 성원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점점 내려간다. 이준희. 오늘 티니클링 연습하고 있는데 바지가 내려간다. 계속해서 바지 밑부분이 땅에 닿이고 싶어한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바지 머리 끄댕이를 확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꾸 내려가니까 여기 윗부분이 밑에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이 바지를 하나 샀는데 준이가 너무 큰 걸 사가지고 엄마가 큰 거 사랬대요. 오래 입는다고. 그래 자꾸 내려가니까 티니클링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를 써서 바지의 마음까지 이제 준이가 가닿는구나. 훌륭하다. 이랬는데 사실 시가 아니었다면 이게 뭘 바지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겠어요? 또 바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 길이 없잖아요. 볼 일도 없고 알 길도 없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진짜 딱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마음도 잠겨있던 게 열려서 환기 심폐소생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글을 쓰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이걸 장난스레 적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돼본 것만으로도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한번 적어봤고 그다음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시를 고쳐 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늘 할 때마다 망설여져요. 이거 고쳐야 하나? 내 손대면 이거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늘 드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일단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좀 쉬었다가 근데 또 해보고 싶으면 또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무 무겁게 말고. 그래서 시 고쳐쓰기도 이제 해보는 편인데 제가 마음이 힘들면 아이들 보고 자꾸 닥달해요. 그 시를 써라, 글 써라, 읽어라 뭐 이런 거를 자꾸 하는데 처음으로 숙제를 내봤습니다. 그 주말 동안에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가장 행복한 순간 뭔가 마음이 좋다 하는 순간 그때 바로 카톡으로 나한테 써서 보내라. 그러면 된대 그랬더니 우리 반에 은서가 있거든요. 은서가 항상 손을 들고 질문해요. 엄청 큰 소리로. 저는 행복한 순간이 없는데 그럼 안 써도 되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넌 더 써야 돼. 왜냐면 그 찰나에 딱 행복하다 느낌 올 때 은서는 진짜로 그거 귀한 거라서 너 진짜 붙잡아 써야 돼. 너는 더 써야 돼. 이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요 정말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못 본 척 하는 게 한 해 동안 참 어려웠는데 은서 보고는 더 써라 했더니 은서는 숙제나 시험이 거의 뭐 절대적인 거라서 하기 싫지만 이게 숙제라는 이름으로 나가니까 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직전에 그 다음날 아침에였죠. 보냈더라고요 시를. 치치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안 보여가지고 그 성진 선생님 아까 읽으셨나요? 읽었습니다. 그러면 재현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치치. 그 읽고 나서 아무한테나 마이크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치 오은서. 잘 버텨서 집에 들어왔다.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반겨주는 한계가 있다. 진짜 나한테는 치치밖에 없다. 치치만 항상 위로해주고 치치만 항상 놀아주고
역시 지치는 천사야. 이렇게 써서 왔는데 제가 잘 버텨서 해서 아침에 있는데 눈물이 왈칵 났어요. 은서한테는 모든 순간이 버티는 거예요. 얘는 엄마도 마음이 힘드셔가지고 집에 아침에 학교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방에서 안 나와요, 엄마가. 저는 아빠도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은서한테는 진짜 잘 버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했습니다. 근데 이때 은서 빼고 모든 아이 시에 제가 이제 다음날 가서 15치기를 위해서 할 말을 미리 다 편지로 다 적어뒀고 은서만 딱 빠졌는데 나 또 쓰면 되는데 밑에다가 또 뭘 적었어요. 은서 너무 뭐 잘 버텨서 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이거하다 여기까지만 적었어야 되는데 또 뭘 적었어요. 은서 선생님 뭘 적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를 보면 뭘 고치고 싶나요?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강수 선생님. 네. 이제 솔직하게 정희 선생님 뭐 한마디 하고 싶나요? 맞아, 눈뜬거리면 안 되죠. 특히 어떤 구절을 조금 항상 언제나 늘 이런 걸로 또 그냥 선생님들 솔직하게 저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막 뭐가 올라오는 거 이거 손대고 싶은데 와 이런 거. 연진 선생님 혹시 이 구절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다시 썼으면 좋겠는데. 구름대처럼 천사야. 왜 천사라고 생각했어? 그쵸? 뭐 어떻게? 치치가 어떻게 했는데 핥았어? 다리를 타고 올라? 좋으면 뺑뺑 돌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고 싶은 자세히 그림 그리듯이 그 설명을 하지 말고 풀어써서 뭐 이런 것들을 또 밑에 다들 달았죠. 그랬더니 은서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에 손대는 거 딱 싫어하는데 내가 또 은서를 모르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고 편지를 주고 이렇게 다시 나눠줬더니 정말로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으아 고치기 싫은데 지금 내가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은 내가 잘못 썼다는 거죠. 딱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은서야 내가 니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니보다 시 많이 써봤잖아. 내가 니 말고 지금 내가 10년 동안 몇 명 만났는지 알아? 내가 몇 번을 냈는데 막 이런 말을 다 하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거기 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은서가 고치기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실에서 저는 제가 제일 힘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았는데 딱 뺐어요. 딱 빼고 은서가 이것도 딱 뺐어요. 내가 천사야 거기에 시비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쳐왔더라고요. 치치, 오은서. 집에 들어왔다.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반겨주는 한 개가 있다. 그 개는 바로 치치. 역시 치치야. 치치야, 이 누나는 너밖에 없다. 딱 이렇게 고친 거예요. 지금 탁동은 선생님 박수 치시는데 딱 읽고 괜히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서가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실을 견주어 보았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 뭐 더 낫고 더 은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이거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잘 버텨서 없앤 거. 그 다음에 역시 치치는 천사야 대신에 치치야 이 누나는 너밖에 없다. 그게 쓰면 은서 마음이 더 잘 드러나나? 세상이 믿을 게 치치밖에 없는 은서 마음이 더 잘 보이나? 은서는 속이 시원한가? 진짜로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서 그런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대로 제대로 고쳐 썼으면 저는 선생님한테 내보일 만한 제대로 글쓰기 공부를 한 건가? 네.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 아니었나? 그랬다가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글쓰기 공부 왜 해요? 시고치기 왜?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너무 마음이 허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가만히 앉아서 전 이럴 때 사실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시였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너를 보고 싶었다. 가슴까지 뛰어올라서 안기려고 팔짝팔짝 이제 놔두고 가면 안 된다고 뱅글뱅글 나 가는 곳마다 돌고 또 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천사라면 뭐 우리 채치 뭐 요 정도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하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고치기에 이게 더 별로죠. 제의 이 모습 왜냐면 전 치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쓰면 안 되죠. 근데 정답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 전시회 우리끼리 할 때 은사한테 다시 원래 시 주면서 미안하다 했거든요. 은사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 막 그날 우리가 막 이렇게 말다툼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도 내가 은사야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싸울 거가 이랬더니 은서는 할 말 다 하거든요. 조그맣게 지금 싸우자고 그러고 있으면서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사과했어요 은사한테. 은서가 예전에 이런 시를 적었었거든요. 호빵. 유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호빵. 왜 유철 쌤한테 부탁했냐면 이제 하품이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품. 아유, 아닙니다. 저는 아까 앞에 그 두 시에서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중간을 잡고 그게 왼쪽에 고치라고 해서 고친 씨가 뭐 더 장면을 잡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좋을까? 다른 선생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학생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 저렇게 장면을 붙잡는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아졌는지 아이한테 뭐가 좋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른쪽에는 은서가 더 주인공 같아요. 근데 왼쪽에는 은서가 좀 빠지고 바라보게 하는데 그게 뒤에 호빵도 내가 예전에 읽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자기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길을 좀 힘을 빼고 바깥을 보게 하는 게 그래서 나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시를 보면서 다른 선생님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게 나은가?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고쳐서 온 왼쪽 게 좋아요. 이거요. 예. 치치. 예. 안 고친 거. 왼쪽에 이 고친 나중에 거. 고친 거. 내가 시를 아는구나 이런 생각. 표현 말고 마음으로 얘기하자면요. 선생님들보다 제가 은서를 많이 만났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은서는 처음이 진짜였어요. 뒷부분 다시 고쳤을 때는 일단 제가 마음에 안 들었고 자기 거를 고쳐 쓴다는 것 자체도 싫어했고 전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표현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서한테는 시인한테는 첫 시가 자기 시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시 전시할 때 제가 한 글자가 뭐 오타로 잘못 적었는데 조사 하나를 그거 다시 들고 와가지고 원래 걸로 고쳐요. 달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선생님도 뒤에 시는 선생님도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유철쌤 말씀대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른쪽이 좋거든요. 저는 잘 버텨서 집에 들어왔다 이걸로 다 된 것 같아요. 시간. 그러니까 은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잘 버텨서 진짜 집에 들어온 요 두 줄에 다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걸 물어봤어야 돼요. 아니면 치치에 대한 사랑, 치치를 향한 사랑이었나? 뭐 두 개 다였겠죠. 근데 첫 시에서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아무도 치치밖에 치치만 여기서 은서 진짜 외롭구나. 그 불 꺼진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고 방문이 다 닫힌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들어오는 줄 알면서도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이 개 한 마리만 나와서 반겨줄 때 그 외로움 은서가 버틴 게 외로움이겠죠. 네. 그렇게 이 마음을 내가 하나도 못 읽었구나. 그래서 저는 은서한테 호빵이에요. 사실 제가 이 글 적을 때 쥐구멍 속에 숨은 호빵이라는 제목을 달았었거든요. 선생님도 혹시 얘기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전 준비한 거를 다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시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묻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정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에 잘 못 들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가 이렇게 고쳐서 왼쪽이 된 거죠.
네,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른쪽 시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 그러니까 그 은서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감성이 많이 담긴 느낌인데 왼쪽은 약간 절제된 느낌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저도 학교에서 애들 시 지도를 좀 계속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쓰는 시를 엄청 좋아해요. 솔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순수하고 이래서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시가 은서의 마음이 훨씬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쓰자마자 보낸 거라서 외로울 때 보낸 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은서의 얘기를 좀 들어볼 걸, 선생님들 지금 얘기 듣는 것처럼 좀 들어볼 걸. 미안합니다. 그래서 호빵 시를 적어왔는데 호빵 유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호빵, 오은서. 요즘 뭐 파는 데만 가도 호빵을 판다. 호빵은 겉은 하얗지만 속은 어둡다. 이렇게 흔하면서도 겉은 하얗고 속은 어두운 게 좀 사람 같다. 사람도 지구상에서 흔하면서 겉은 잘 대해주면서 속은 그 반대니까. 네, 저도 뭐 대단한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은서가 제 속마음을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안 풀릴 때 아이들 시를 계속 읽어보거든요. 글을 내가 그냥 은서 손에서 좀 찌그러진 호빵이 되어도 그냥 그 손 안에 있을 걸. 그래가지고 나랑 사는 지난해라도 좀 이래 조금이라도 풀리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호빵은 우리한테 보통 호빵하면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근데 은서한테는 호빵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야 은서야, 호빵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살면서 은서한테 호빵이 따뜻하기도 하다 하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11월에 이 시를 읽었는데 12월 말에 다는 못 전해줬겠죠. 근데 앞으로 같은 학교에 있을 거니까 이제 만나면서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은서는. 그 다음에 글쓰기 공부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격분이 쓰기를 이렇게 이제 쓴 거를 얘기해 볼 건데, 그 구자일 선생님이 글쓰기 공부의 시작과 끝은 아이들 글이다 이런 거를 여러 때부터 해서 글로도 쓰고 말로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글쓰기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써봐야 돼요. 내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써야 그 글 쓰는 사람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는 마음, 거기서부터 사실 글쓰기 공부의 시작과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때 약간 내가 여기서 너에 대한 거라면 뭐든지 내가 찾아서 알아차리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결심으로 글을 읽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반 23명 가운데 한 3사람이 2학기 시작했는데도 뭔가 글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날마다 게임만 얘기만 쓰고 한 일만 늘어놓고 발로란트 얘기, PC방만 얘기, 야 뭐했지? 딴 거 뭐 한 거 없어? 이러면 게임했는데요. 뭐 이런 것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타자로 다 한 번씩 쳐봤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 3명 거를 그렇게 했더니 구자희 쌤 말이 맞는 거예요. 글쓰기 공부의 시작과 끝은 진짜 글이었어요. 그래서 승현이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승현이 발로란트라는 늘 이런 글을 쓰거든요. 네, 요거 제가 읽어볼게요. 발로란트. 어제 학원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형이 카톡으로 발로 가는?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라고 했다. 그리고 몸 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형이 나 이거 막 봐. 그래서 나는 응 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9대 11로 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천천히 게임을 하니까 1점씩 얻고 13대 11로 우리가 이겨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오늘도 영준이 형과 같이 발로를 할 것 같다. 처음에는 이거 읽고 또 게임 얘기 이랬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영준이 형이 궁금해졌어요. 그 승현이 일기 최다 출연자거든요. 영준이 형이. 근데 영준이 형이 누구냐 이랬더니 세상에 우리 반 광민이의 친형인 거예요. 근데 친형이 그 광민이랑 안 되고 맨날 승현이 집에 가가지고
게임하면서 자고 오고 둘이서만 PC방 가고 라면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글 읽으면서 영준이 형 사진도 좀 보여달라 이러고서 이제 승현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승현이가 다른 얘기도 쓰고 처음으로 2학기 한 11월쯤에는 교실에 학교 마치고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별 얘기 안 해도 평방만 보고 앉아 있거나 그래 같이 있다가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얘 글을 어떻게 읽고자 하는 마음이 얘한테 진짜 조금 변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자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쓴 글에서 첫 발을 떼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상석 선생님 이 말이 여름 배우터 때 가장 크게 다가왔는데 요즘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삶이 없겠는가? 엉망진창으로 된 삶도 삶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쓰게 하는 게 글쓰기의 정신이거든. 우리 이호다 선생님 글 보면 제가 꿈꾸는 것도 그런 거였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 근데 승현이한테는 발로가 세상이에요. 그리고 발로에서 친구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이겼을 때 그 기쁨도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려면 현실에서만 나올 뿐이다. 이 구절이 예전에는 아이들의 현실이었는데 지금 생각은 제 현실이기도 해요. 아이들 게임하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 이렇게 딱 해놓은 그리고 지금 이 엉망진창인 현실 이거를 바꾸려면 아이들과 글 쓰고 나누는 이 현실에서 사실은 뭔가 힘을 얻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구절이 힘이 되어서 승현이 글을 몇 번씩 다시 읽었죠. 그랬더니 PC방 웃으면 이 시에서 이제는 막 구절이 어떠냐면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커지면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강남식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PC방 웃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토스로 용돈을 받고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아는 형이랑 PC방에 신나게 갔다. PC방에 도착해서 5시간을 충전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다. 여기 PC방은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음료수도 많았다. 그리고 비빔면을 시켰는데 조금 매웠지만 정말 맛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와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게임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목이 아팠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집에 갈 생각에 심란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게임은 아이들의 생명력을 죽이는 거.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생명력 넘치지 않아요. 막 게임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혼자 할 수도 있는데 PC방에 간 거 우리 같이 하는 동무들이 있으면 글쓰기도 얼마나 기뻐요. 같이 하는 이 동무들과 함께 PC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비가 오는데 막 신나는데도 여기 집중해야 되고 막 이 상황이 엄청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그리고 요새 애들은 토스로 용돈 받잖아요. 이 현금으로 주지 않고 카드로 엄마가 그 계좌로 넣어주잖아요. 이런 현실도 보이고 몇 구절이 진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다른 친구들도 와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승현이는 게임을 혼자 하지 않아요. 늘 가만 보면 늘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외동이기도 하고 아이들과 못 움직여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게임도 승현이한테는 이 피고 땀 흘리면 피부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만큼 박진감 넘치는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도 와서 먹어봤으면 좋겠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요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 승현이 거를 읽으면서는 자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게임은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엔 누구랑 했어? 야, 몇 시간 동안 기록 세웠어? 이렇게 하면서도 스티커 붙이기는 또 했어요. 승현아, 30분이라도 줄이는 날은 우리 포도알을 붙여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같이 하고 이제 글을 읽었는데 승현이 글을 이렇게 읽으니까 나 그 PC방에 같이 앉아있는 기분이 들면서 저도 아이가 훨씬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승현이가 이런 일기도 적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면 승현이가 그 비염 수술을 아주 오래전부터 잡아놨었거든요. 대학병원에. 그래서 거기 가야 되는데 하필 딱 피부 경기가 잡힌 거예요. 승현이는 우리 반 체육부장이어서 얘가 빠지면 다 무너져요. 작전을 짜주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피구가 더 중요하다고 자기는 이거 하고 그 입원하러 가야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승현이가 이겼거든요. 엄마 아까 여기 보면 집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겠다고 뭐 이러고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피구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넘게 들어갔거든요. 입원하러. 이런 거를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떤 그림에 묶어두고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글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조금 하나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떤 글이든 어떤 글쓰기 공부든 아이들 글에서 무엇을 읽어줄 것인가 이 마음이 글쓰기 공부의 시작이지 한 가지 붙잡기 우리 공식 있잖아요. 주고받은 일 살려서 쓰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전에 이것부터 잡아 이제 마음속에 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늘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왜 이거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붙잡아 쓴 글이 좋은 글이다, 살아있는 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왜 한 가지 붙잡아 써야 되지? 여러 가지 써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왜 한 가지 일만 붙잡아 써야 되죠? 접근했을 때? 더 자세하게 쓸 수 있어서 그런 그럼 왜 자세하게 써야 되죠? 실감.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나요? 왜 자세하게 써야 되죠, 주승현 선생님? 선생님들 왜 자세하게 써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마음이 가면 자세히 듣고 자연스럽지. 그 마음 가는 대로 여러 가지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부자연스러우니까. 그 중에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네. 비중이 다르잖아 자기한테서. 그쵸. 어떤 일은 그냥 일상 공부라서 쉽게 넘길 수도 있고 어떤 건 진짜 크게 나한테 남고 이게 그 마음에 남는 덩어리가 다르니까 그렇게 걸러서 쓸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 거, 그거를 붙잡아 쓰는 거. 제가 이렇게 막 여쭤본 게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선생님 골라서 묻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까지 찾은 저만의 정답이 있겠죠. 뭔가 있어야 이 아이들과 할 수 있으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근데 다 맞는 말 아닐까요?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그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줄줄줄 적으니까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자. 글 왜 쓰는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쓰는 거잖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려면 딴 데 에너지 빼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말 그거를 찾는 거다. 여러 가지 일을 보통 쓰지만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붙잡아 쓰자고 하고 근데 결국 모든 거는 아이들이 자기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드러내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면 속 시원하게 잘 드러내게 도와줄 수 있을까 돕는 방법 가운데서는 하나라고 생각하지 한 가지 붙잡아 쓰기가 요거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럴듯한 글을 위해서 우리의 공식 같은 이 공식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쓰기 교육연구회에서의 접근일쓰기의 공식에 따르면 한 가지 일을 붙잡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어제 뒷부리 때 하고 싶은 말 하실 때 올해 일 3월부터 12월까지 다 얘기 안 하셨잖아요.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거 그거부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반 애가 말이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근데 처음 쓸 때는 뭐 강민이처럼 다 이렇게 썼어요. 저번 국회의원 선거날에 중앙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한 가지, 문방구를 가고 있는데 두 가지, 최유림, 조은결, 이준희, 이다은이 우리 쪽으로 무섭게 달려왔다. 본 거 세 가지, 말을 주고받다가 우리는 편의점에 갔다 네 가지, 편의점에서 게임하다가 다섯 가지, 집에 갔다 여섯 가지, 느낀 점, 준호랑 놀아서 기분이 색달랐다. 그래서 요거를 딱 들고 와가지고 강민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강민이한테 바로 안 묻고 이것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 야, 이 강민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니네가 강민이 잘 알잖아. 나는 강민이 5학년 때 처음 만났지만 니네는 1학년 때 4학년까지 얘 봤잖아. 강민이라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날 뭐였을까? 이거를 한 가지씩 붙잡아서
니네가 유광민이 된 것처럼 그날의 일기를 다시 써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설 쓰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취향대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 일을 붙잡은 아이들은 첫 번째 저번 국회의원 선거날에 준호랑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요거를 붙잡아서 기정이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기정이가 유광민이 된 거죠. 축구를 어떻게 했나를 적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날 준호랑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기로 했다. 간단히 펜을 대결로 5번씩 차기로 했다. 먼저 내가 차는 차례였다. 불꽃 슛 골. 나는 골을 넣어서 웃으면서 준호를 약올렸다. 그러자 준호는 화난 마음으로 찼다. 나는 예스 노골이다 하면서 계속 준호를 놀렸다. 그러자 준호가 딴 게임을 하자 해서 1대1로 바로 붙었다. 난 준호를 그냥 제치고 바로 골을 넣었다. 하 너무 쉽다 준호야. 준호는 너무 화가 났는지 인상을 쓰면서 집으로 갔다. 난 당황스러웠다. 광민이라는 선생님 축구 얘기하고 싶을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기정이는 광민이랑 친해요. 그래서 알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적어봤고 요거는 기니까 제가 짧게 그냥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중2 여학생이 적었는데 요새 우리 반 여학생들이 그 당시에 연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 밖으로 가고 있는데 유리문결 준이 다은이가 우리 쪽으로 무섭게 달려왔다를 아 광민이라면 선생님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했지만 사실은 자기 그 경험담이 담긴 거죠. 광민이가 옆에서 준호랑 유림이랑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단계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브금이 선생님 브금 뭔지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 돼요. 이제 요새 애들 만나시니까 음악이 딱 말리면서 유림이가 말했어요. 송준호 우리 사귈래? 그러니까 준호가 그래 우리 사귀자. 실제로 짧게 연애했거든요 둘이. 그때 광민이에요. 광민이가 내 친구를 잃은 것 같아서 난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말했죠. 준호야 축하해. 마음속으로 안 사귀면 좋겠지만 너무 준호가 행복해 보여서 말하지 못했다. 근데 이준이와 종결이 만족한 표정으로 일어서더니 행복하게 박수를 쳐서 나도 얼떨결에 박수를 쳤다. 연애하기 전에 송준호는 내 친구였는데 혼잣말을 했는데 속마음이 밖으로 나와버려서 난 깜짝 놀랐다. 제발 준호야 가지마. 준호랑 강민이가 진짜 친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사귀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얘기를 적었고 편의점 간 얘기로 지아가 학교 앞에 편의점이 요새는 아이들 놀이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로 이야기를 또 하나 만들어봤고 그 다음 편의점 게임하다 집에 갔다 이 얘기로 은서가 편의점 사장님들이 물건은 안 사고 애들이 너무 게임만 하면 이래 하거든요. 나가라고. 그래서 그 얘기로 또 얘기를 하나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붙잡는 이 까닭은 광민이라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이거를 알아보는 걸 아이들이랑 이렇게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가볍게. 그 광민이 참 즐거워했거든요. 그러더니 광민아 너 진짜 하고 싶은 말 뭐야 하니까 광민이가 이걸 적어줬어요. 마이크 어딨냐요? 선생님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제시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날. 국회의원 선거날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려는데 2명이라서 친구들을 모아 보았다. 마침 놀이터에 세영이, 지훈이, 시윤이가 있어서 같이 축구하자고 말했다. 그래서 5명이서 축구를 했다. 2대2 팀전으로 했는데 세영이랑 우리는 피지컬 차이가 났다.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했는데 준호랑 시윤이가 몸싸움까지 해서 시윤이가 코피가 났다. 단 10분 만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 친구들이랑 놀아서 좋았다. 광민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애들이 다 한 건가 보네요. 광민이 빼고 우리 반에는 정말로 류광민만 그 축구 2번 말고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래서 놀 친구가 없었는데 이날은 평일인데 노는 날이니까 진짜 좋았던 거예요. 축구하는 게. 이게 진짜 광민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구나. 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광민이가 알아서 써왔어요. 저는 광민이 글 가운데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광민이가 토스트 가게에서 아빠랑 그 핫도그 먹다가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시골은 누가 만들었지? 그 아빠가 야 핫도그 먹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안 하고 우주에 돌아다니던 게 뭉쳐져서 만들어졌어. 그래? 정확한 건 나도 모른다. 그리고 기다리던 토스트가 나왔다. 샐러드, 햄, 계란 등등이 토스트 안에 있었다. 우리는 토스트를 집에서 맛있게 먹었다. 근데 도대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강민이가 그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하나씩 적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적은 글이 내 가족 같은 돌 친구들인데 1년 한 해 내내 돌 키웠어요. 아이들 사이에 유행해서 요새 1,500원에 그 돌하고 누나라고 넣어가지고 팔아요. 진짜 길거리에 동그란 돌을 넣어가지고 포장해서 팔더라고요. 근데 광민이는 밖에만 나가면 돌 주워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휴지로 감싸가지고 둥지 만들어서 옷도 입히고 막 이러는데 그 얘기 적었어요. 내 가족 같은 돌 친구들. 저번 금요일에 우리 학교 밭에 갔다가 신기한 돌을 찾았다. 우와 신기하다. 하나는 빛나는 거, 하나는 운석 같은 거. 어쨌든 나는 내가 찾은 신기한 돌한테 이름을 지어줬다. 하나는 빛나서 그 돌이, 하나는 운석 같아서 운돌이라고 지었다. 그때 나는 결정했다. 돌을 키울 거라고 다짐했다. 돌이 많아져서 전시하고 있다. 난 돌을 찾아서 신기한 돌을 전시하는 게 재밌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돌을 찾을 것이다. 이걸 쓰면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강민이가 이런 자기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강민이도 자기 얘기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제가 뭐 올해 안에 안 되어도 계속 글을 쓰다 보면 누구든 알게 되잖아요. 글 쓰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글은 누구 글이죠? 내 글.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글도 내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다음 공식 뭐죠? 한 가지 붙잡아 쓰기 다음에 공식. 선생님들. 주고받은 말 살려쓰기. 자, 주고받은 말은 왜 살려써야 되죠, 선생님? 선생님이 찾으신 답을 읽어주시면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려주신 분은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처럼. 미아 선생님, 주고받은 말은 왜 살려써야 되지요? 제일 쉬운 질문 나올 때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수정 선생님들 예외는 없습니다. 그 대화책을 넣으면 좀 실감나게 읽는 사람이 느끼고, 자기도 좀 자기 자신 일어났던 일을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글 쓰는 목적이 소통의 목적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중요한 단어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글은 왜 실감나야 되죠? 그럼 선생님, 글은 왜 실감나야 될까요? 질문 너무 어렵습니까? 나 말하는 제가 더 어렵지 않겠어요? 저 나한테만 안 물어보면 좋겠다. 목소리 이제 들려주셨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는 게 없어서요. 아는 선생님, 글은 왜 실감나야 될까요? 아이들 글은 읽는 사람도 그 순간에 있는 것처럼 대화가 있으면 거기 가 있는지 느끼고 이렇게 전해지니까. 맞아. 읽는 사람의 몫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실감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 찾은 저만의 답은 대화글을 씹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글을 쓰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를 뭐라 했다, 여기까지 딱 쓰면 야 이놈 새끼야 뭐 안 하나, 이거랑 엄마가 나를 야단쳤다, 이거랑 이렇게 견주어 보면 그 말한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글을 쓰면서 우리도 자기 안에서 또 해석, 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뭉뚱그려 이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내 좋을 대로 쓴단 말이에요. 사실 뭐 글 그렇게 써도 돼요. 내가 해석한 대로. 엄마는 야 이놈의 새끼 이거 안 하나가 야단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사랑도 묻어나 있고, 그 다음에 바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야단쳤다 하면 그 야단만 읽는 사람이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주고받은 말을 쓰면 좋겠다, 이거는 그 대화를 그대로 실어 놓으면 읽는 사람의 몫을 대신해서 얘가 뭐 해주는 게 아니라 글을 열어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대화를 읽으면서 아, 이 엄마 마음이 이랬구나, 아 얘가 이렇게 대답할 때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말하는 본인이 뭐 기던 아니던 간에,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몫을 넓혀준다. 그러면 글이 뭐 생생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면
재밌어서 구자희 선생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그래, 주고받은 말만 잘 풀었어도 글이 생생해지지. 그 생생하다는 게 글 자체가 뭐 이렇게 생생하다 이것도 있겠지만 읽는 사람의 느낌도 생생해지고 이게 상상력을 이렇게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했더니 이것도 역시 강민인데 강민이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강민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이들 그 다음에 시연이도 이렇게 적었던데 나는 어제 축구하러 갔다 다음에 전부 다 대사만 적은 거예요. 야 이길 수 있지? 야 이기고 온다. 오늘 이기자 하는 순간 잔디를 밟고 들어갔다. 야 가자. 그 말과 함께 우리는 이겼다. 진짜 주고받은 말만 너무 내 말을 잘 들어줬는데 아 이걸 어떡하지? 진짜 시연이는 한 바닥 가득 대사만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차하게 제가 또 적었습니다. 저는 우리 반에서 제가 생각에 제일 글을 잘 적기 때문에 넣었어요. 나는 있는 말을 넣었어요. 나는 어제 축구하러 경기장 갔다. 우리 팀 누군가가 힘내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이길 수 있지? 그러자 또 누군가가 알겠다는 듯 큰 소리로 답했다. 야 이기고 온다. 오늘 이기자. 목소리를 응원 삼아 모두 잔디밭으로 들어갔다. 야 가자. 그 말과 함께 우리는 이겼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말할 때 목소리 크기, 톤, 입모양 이것까지 한번 조금만 더 담아보자. 이렇게 하고서 말하고 애들이 막 신나서 적었거든요. 근데 참 읽는 게 가장 중요한데 늘 바빠서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숙제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거기 일기장 23권이 일주일에 한 3, 4일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읽다가 지하철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 애들 너무 내가 별말 안 해도 너무 재미나게 살고 있구나 이 아이들은. 글이 진짜 가연이기를 우리 은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늦잠 자서. 늦잠 자서 늦게 왔는데 짝꿍 지아가 앉아 있었다. 대충 지아 얼굴을 한번 보고 지아가 내 길을 이용해 ASMR을 했다. 토독토독. 네가 좋아하는 ASMR 해줄게. 어떻게 해야? 네가 나한테 했잖아. 지아는 어떨 때는 멋지지만 어떨 때는 엉뚱하다. 이 장면이 딱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수업 시간 말고 내가 못 보는 시간에 아이들이 이런 것도 하구나. 그다음 하람이한테 물 달라고 했을 때 물, 야 그거 내 생명수인데 얼음 먹지 마 이랬는데 이미 넘어갔는데 뭐 이런 순간 너무 작은데 다글다글하고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다음 서로 그림 그려줄 때 아침 활동 시간에 자유거든요. 은서야 나 봐. 아 그럼 네가 내 그릴 거면 머리 풀래 이러니까 이 목에 있는 그 머리카락 문신인 줄 알았네. 야 네 웃을 때마다 주름 생긴다. 야 주름은 좀 빼주면 안 돼? 야 세상에 주름 없는 사람이 어딨노?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 우리가 이 아이는 어떤 아이 편견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얘네 사이는 어떤 사이 항상 이렇게 조금 나도 모르게 생기는데 아이들이 그런 순간만 특히 아이들은 그런 순간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 순간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왜 격근이 있을 때 주고받은 말을 쓰자고 했나 다시 생각해봤더니 그 주고받는 말에 담긴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읽어내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또 제대로 받아 쓰고 싶어서 쓰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자희 선생님이 한 번에 온전한 글을 이끌고 싶은 건 교사의 욕심인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될 리도 없다. 제 욕심에 나가 떨어질 뿐이다. 대부분 어설픈 글을 쓰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글을 볼 줄 아는 교사는 글은 뭐 우리 잣대에 어설프고 뭐 해도 되는데 우리 눈은 좀 덜 어설퍼야 되지 않나. 덜 어설프려면 뭐라도 읽어내려는 마음, 그 태도는 뭐 자세를 고쳐 잡는다기보다 마음을 고쳐 잡고 진짜 아이 글을 읽고 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 쓰기 공부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떻게 뭘 써보게 할까 보다 나는 오늘 이 아이들이 쓰는 글에서 뭐를 읽어줄까 이것부터 딱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40분까지 얘기하기로 5분 남았는데 아까 책 제목이 해가 지는 곳으로였잖아요. 근데 이 소설 내용에서도 그렇고 이 해가 지는 곳으로 모든 인간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사랑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 6월 26일에 우리 반 재영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후 8시인데 선생님 8시인데 해가 이제 지고 있어요. 근데 저 이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해 지는데 나를 떠올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저도 해보고 있었거든요. 하지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나 봐요. 하늘이 붉게 물드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문자 답을 보냈어요. 이거 네이버에서 찾은 사진인데 진짜 이랬거든요. 그러고 재영이랑 제가 주고받은 말을 하나로 이어봤더니 8시인데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하지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나 봐요. 하늘이 붉게 물드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이지만 마음이 이어지니까 그 하나가 시다. 진짜 지는 해를 가운데 두고 재영이랑 저랑 손잡고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들이 톡으로 이렇게 잘 보내거든요. 요새는 가을이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우리 가을이는 말이 어두래요. 그래서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톡으로 저한테 시를 많이 보냈는데 그 가을이네 그 별이가 죽은 날 해를 하나 다 끊어가지고 저한테 시를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을이 눈물 같더라고요. 뭐 우리가 시 이렇게 써보자 하는 대로 쓴 건 아니지만 그 죽고 나서 바로 저한테 이렇게 오늘 학원 마치고 집에 왔는데 별이가 하늘나라로 갔다. 나는 그걸 보고 울었다. 저녁 8시 40분에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 같이 웃는 것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가을이가 눈물 표시 보냈길래 저도 눈물 표시. 그러고 그 다음날 바로 새로운 햄스터가 들어와서 다시 웃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톡을 보내는데 종업식 하는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까지도 저한테 그 시와 글을 보내준 하람이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한 해를 담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한 해를 여는 가장 큰 선물이었는데 제가 하람이가 보낸 거를 다 캡처해봤거든요. 8시에 선생님 늦은 시간 미안해요. 갑자기 쓰고 싶은 시가 생각나는데 써서 보내도 돼요. 해가지고 보내고 이때 제가 일기장을 다 걷었거든요. 문집 만들려고.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 우리 이제 글 안 써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우리 이제 그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잖아요. 왜 저렇게 감상적이야 이래 하지 마시고 오글거려도 참아주세요.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계속 보냈어요. 8시 40분에 사람이만 이랬어요. 쿠키 초콜릿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답만 하면 되죠. 사랑스러운 얘기 너무 좋아.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글. 또 보내고. 뭐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수상 여기에 바로 써서 제가 사람이 공책인 거예요. 제가 일기장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70, 제목이 70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대한 거. 그 다음 인생책, 계속 아프고 싶다. 결석한 날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내일 가겠음. 그 다음에 표현도 산타페 우리 자동차 그 자동차 보자마자 썼거든요. 자동차 보면 얼굴 같잖아요. 그래서 제 차 레이는 엄청 착하게 생겼거든요. 저한테 이런 거를 저는 저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하람이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타페 신형 보니까 남자처럼 생겼다고 이걸 딱 보자마자 또 바로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이거를 지금 계속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11월 30일, 12월 4일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종교에 대해서 엄청 심오한 글을 종교는 꼭 필요한 것인가 왜냐면 그 집이 또 다 기독교이고 이러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그 다음에 25일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이렇게 했고 계속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얘네는 진짜 사랑하자고 덤벼드는 애들이구나 애들은. 그래서 이 글을 정리하면서 우리 반 사진도 같이 정리했는데 새삼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시국에 웬 사람 제가 막 구름 둥둥 뜨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글쓰기 선생님들은 이거 제일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국이니까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그렇다고 너무 무겁고 비장하게 내가 진짜 참교사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한없이 가벼운 사랑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한강, 그 즈음에 한강이 상 받고 그 연설하는데 이 세 문장이 참 와닿았어요. 한강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가? 저는 우리는 얼마나 글을 쓸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애들이랑 글 쓰는 거. 얼마나 애들과 글을 써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가? 단어를 수 있겠죠? 우리는 얼마나 닭을 키울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학교에서 닭 키우는 거. 얼마나 학교에서 닭을 키워봐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가? 아이들과. 제가 어제 들으면서 다 넣어봤어요. 경희 선생님, 우리는 얼마나 투쟁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투쟁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리코더를 불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리코더를 불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수녀 선생님도 우리는 얼마나 춤을 출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춤을 춰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가? 우리는 얼마나 글쓰기 배운 터를 언제까지 올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글쓰기 배운 터를 와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아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다음 다시 이 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가?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닫는 글로 이 글을 쓸까 말까 몇 번을 넣었다 뺐다 했는데요. 저도 한번 꽂히면 자꾸 그 사람 글만 읽는데 최진영의 어떤 비밀이라는 책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는 미움을 미뤘습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언제까 제가 미루는 수고조차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온다면 푸르고 하나 곳에서 정성을 다해 마지막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때도 글 쓸 거예요. 그때도 봄은 여전히 거기 있겠지요. 지금 마음은 그날이 정말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이 이번에 학교 그만두실 때 너무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큰 일은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이 좋아서 또는 운이 덜 나빠서 언젠가는 나도 그게 있을 거고 나도 이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 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제든 누구에게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나는 미움을 좀 미루고 싶다. 나는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쉬우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 싶어서 그 마지막 때도 어둡게 말고 한 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사랑하고 더 시를 읽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얘기를 나누고 애들과 운동장을 달리고 저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미움을 미루고 지금 일단 겨울 배우터 왔으니까 좀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 아니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온 거는 한 해 또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 부탁드려요. 아까 사랑 부탁한다 했잖아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여기까지.